이 변화는 교육과 노동시장에도 압력을 가한다. 단기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는 장기 연구가 자리 잡기 어렵다. 그러나 GPU 개발은 5년, 10년 단위의 투자를 요구한다. 이 시간의 간극을 견디지 못한 경제는 늘 외부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한국 경제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바로 이 지점이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분배 구조와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 삼성전자의 선택은 기업의 전략을 넘어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위험을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진행형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언제나 결과보다 의지를 먼저 읽는다. 삼성전자의 GPU 독립 선언 이후 시장이 주목한 것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 고위험 연구개발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위기 국면에서의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쌓는 데 집중했던 모습과는 다른 장면이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선택은 자본 비용에 영향을 준다. 장기 전략이 명확한 기업일수록 회사채 금리는 안정되고 주가 변동성은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다. GPU 기술을 내부화하면 특정 국가 규제나 환율 급변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감소로 평가된다. 시장은 이를 숫자로 환산한다. 이 변화는 은행과 연기금의 투자 판단에도 반영된다. 단기 실적 중심 기업보다 기술 독립을 통해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기업에 장기 자금이 몰린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요소다. 투기적 자금보다 인내 자본이 늘어날수록 금융 시스템의 충격 흡수 능력은 강화된다. 결국 GPU 독립은 산업 전략이면서 동시에 금융 전략이다. 위기 국면에서 비용을 감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낮은 자본 비용을 얻는 구조. 삼성전자의 선택은 이 오래된 금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기술 독립의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와 시행착오가 동반된다. GPU는 단일 칩이 아니라 생태계다.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호환성, 개발자 도구, 운영체제와의 연계까지 맞물리지 않으면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렵다. 초기 성능 비교에서 뒤처질 가능성, 고객 확보의 어려움, 막대한 유지 비용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지표를 압박한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른다. 분기 실적에 민감한 주식시장은 장기 연구개발의 가치를 쉽게 할인한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간을 넘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늘 외부 기술에 종속됐다. 그 대가는 위기 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왔다. 그리스가 재정 긴축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산업 기반을 만들지 못했던 것처럼 단기 안정은 장기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 삼성전자의 GPU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버티는 시간을 국내에서 감당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실패의 비용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흡수하겠다는 선택은 경제 전체의 위험 이전을 막는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차이다. 기술 독립은 성공보다 지속이 어렵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했을 때의 비용은 언제나 성공을 시도했을 때보다 컸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의 결정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만약 이 투자가 없었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GPU 공급이 막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연산 자원을 조달해야 했을 것이다. 이는 곧 서비스 가격 인상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눈에 띄는 물가 상승은 없더라도 실질 소득의 하락은 서서히 진행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같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과정은 통계에 늦게 반영된다. GDP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생산성 지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를 보인다. 정책 당국은 금리와 재정으로 대응하지만 근본 원인이 기술 병목일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다. 베네수엘라가 통화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생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선 인플레이션만 키웠던 것처럼 기술 없는 유동성은 위기를 미룰 뿐 해결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GPU 독립은 이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택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막는 방어선이다. 이는 고용의 질을 유지하고 임금 체계가 급격히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 기술 투자는 통계보다 먼저 개인의 삶에 작용한다. 결국 경제는 선택의 누적이다. 위기가 보이지 않을 때 투자할 것인가? 위기가 터진 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삼성전자는 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축적되고 있다. 이제 시계는 다시 세계로 향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통화 질서와도 연결된다. 달러는 아전이 기축 통화지만 기술 패권을 쥔 국가는 자본 흐름의 방향까지 좌우한다. GPU와 AI 인프라는 그 핵심이다.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국가는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을 가진 국가는 규칙을 만든다. 중국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대규모 보조금과 국가주도 수요 창출을 통해 자국 GPU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단기 성능은 뒤처질 수 있지만 내부 수요를 바탕으로 학습 곡선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미국은 반대로 규제와 동맹을 활용해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 한다. 이 두 전략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GPU를 경제 안보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 사이에 서 있다. 시장 규모는 미국과 중국보다 작지만 반도체 매조 역량과 인재풀은 경쟁력을 가진다. 문제는 선택의 일관성이다. 단기 실적과 장기 전략 사이에서 흔들릴 경우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아르헨티나가 수차례 정책 방향을 바꾸며 신뢰를 잃었 것이 기술 투자에서도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삼성전자의 GPU 독립은 한국이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완전한 자급이 아니라 최소한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선택. 이는 글로벌 기술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시작점이다. 이 선택은 곧 한국 경제의 위험 프리미엄에 반영된다. 국가 위험은 전쟁이나 정치 불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위험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은 이를 매우 냉정하게 본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핵심 연산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구조라면 CDS 프리미엄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시장은 지금이 아니라 위기시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외화 유동성이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의심이 퍼지자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오늘날 GPU 의존 구조는 그때의 외화부채와 닮아있다. 평상시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특정 충격이 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삼성전자의 GPU 독립은 이 위험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옮긴다. 완벽한 대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의 평가는 달라진다. 이는 환율 안정과 장기 금리 하락 압력을 이끌 수 있다. 기술 투자가 통화 안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 변화는 천천히 나타난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경제는 늘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다. 소리 없이, 그러나 숫자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는 다시 개인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기술 독립이라는 거대한 담론은 결국 가계의 선택과 만난다. 안정적인 통화와 금융 시스템은 대출 금리와 직결되고 이는 주거 비용과 소비 여력에 영향을 준다. GPU와 같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할수록 외부 충격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는 가계의 재무 플랜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더한다. 직업의 관점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기술 주권을 중시하는 경제에서는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직군의 사회적 가치가 재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고연봉 직업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장기 고용과 숙련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캐리어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단순 중개 역할에 머무는 직무는 점점 불안정해진다. 자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화가 나타난다. 단기 유동성에 의존해 가격이 올랐던 자산은 금리 변동에 취약해지고 기술과 산업 기반이 받쳐진 지역과 기업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아진다. 이는 투자자의 안목을 요구한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산업 구조를 읽는 능력. 삼성전자의 GPU 독립은 개인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경제 뉴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선택의 여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진다. 기술 독립은 단번에 성과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초반은 불확실성과 의심이 커진다. 그러나 역사시대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늘 이런 국면에서 만들어졌다. 독일이 매저법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일본이 장기간 저성장 속에서 산업 기반을 지켜낸 이유는 핵심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단기 효율과 장기 안정 사이의 선택. GPU 기술 독립은 그 상징적인 사례다. 연봉 영업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자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비용을 피하기 위한 계산이 숨어 있다. 위기시 치러야 할 환율 급등, 금리 폭등, 고용 붕괴의 비용과 비교하면 이 투자는 오히려 보수적인 선택에 가깝다. 경제는 항상 나중에 평가한다.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의 투자는 과잉처럼 보이고 위기 이후의 투자는 늘 늦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후자의 함정을 피하려는 시도다. 이 선택이 완벽한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실패보다 준비한 실패가 훨씬 덜 위험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용히 진행되는 이 투자들은 당장의 체감보다는 미래의 안정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안정은 숫자보다 삶의 리듬에서 먼저 느껴진다.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다. 왜 어떤 국가는 위기를 겪고 나서야 구조를 바꾸고 어떤 국가는 위기 이전의 방향을 트는 그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구조를 바꾸었지만 기술 구조까지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GPU 독립은 그 지연된 숙제를 이제야 마주한 장면이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에 의존했고 그리스는 차입에 의존했다. 터키는 통화